빚더미에서 새삼이라.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은요, 실제 한 번의 사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개인 회생 제도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주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66,734,4,315원. 이게 한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는 빚의 무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죠. 아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한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법이라는 시스템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만들어주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모든 위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이 태산 같은 빚, 대체 어떻게 쌓이게 된 걸까요? 우리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기록을 보니까요, 모든 게 작은 가게 하나가 실패하면서 시작됐더라고요. 사업이 딱 막히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고, 결국 생활비 때문에 여기저기 손을 벌리면서 빚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빚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의 빚이 쫙 흩어져 있죠.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 비중이 높다는 거. 어찌 보면 빚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이분, 마지막 선택지로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 신청서 한 장.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법원에 보내는 일종의 구조 신호 같은 거예요. 저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제발 해결책 좀 찾아주세요 하는 공식적인 요청인 셈이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개인회생은요, 단순히 빚을 그냥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꾸준한 소득은 있는데 도저히 이 빚의 무게를 감당 못하는 사람한테 아주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짜줘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걸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생존의 계산법을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사람의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법원은요, 작은 가게에서 버는 돈, 또 배달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까지 한 달 동안 정말 필사적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요. 그렇게 나온 금액이 바로 약 157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요, 생존에 필요한 돈을 정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아무리 빚을 갚는 중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3만 원, 이 돈을 최저생계비로 딱 정해서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보호해주는 겁니다. 계산은 진짜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총 수입에서 방금 정한 최저생계비를 그냥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는 돈, 월 14만 원. 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인 겁니다. 원문 자료에 나온 이 비유가 최저생계비의 원칙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데요. 맞습니다. 빚 갚다가 쓰러지지 않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월 14만 원. 아니, 이 돈으로 대체 6,7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요? 법원이 승인한 36개월짜리 구체적인 계획 한번 같이 보시죠. 계획의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3년,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매달 14만 원하고 조금 넘는 돈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꼬박 갚으면 총 상환액이 약 504만 원이 되죠. 그 막막했던 빚이 드디어 관리 가능한 숫자로 들어온 겁니다. 이 차이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이는 저 거대한 기둥이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기둥이 앞으로 3년 동안 갚아나갈 돈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죠? 네, 결론은 이겁니다. 원래 빚에 붙어 있던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요. 원금 중에서는 놀라지 마세요. 단 8%만 갚으면 되는 걸로 계획이 짜인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원금의 8%만 갚는 계획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채권자들은 이걸 왜 받아들인 걸까요? 바로 그 비밀이 이 제도의 마지막 핵심 원칙에 숨어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맞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무거운 짐을 버리는 것처럼 빚이라는 짐의 92%를 덜어내고 8%만 남겨서 이 사람이란 배가 침몰하지 않고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이런 파격적인 계획이 승인될 수 있었던 법적인 근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치운다고 해보죠. 그럼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고작 25만 원뿐입니다. 2003년식 자동차 한 대 값이 전부니까요. 하지만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이 계획을 따르면 채권자들이 받게 될 돈의 현재 가치가 무려 470만 원이 넘어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 계획을 따르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계획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나면 법은 남은 빚 약 6,200만 원을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는 겁니다. 드디어 족쇄가 풀리고 진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결국 개인회생 제도라는 건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재활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빚진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면서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한 개인의 실패를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